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적인 유산 앙코르왓이 있는 동남아 캄보디아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속보 먼저 보시겠습니다. KBS 뉴스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청년들이 연이어 실종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실종자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젊은 얼굴들. 지난 3개월간 47명. 취업을 미끼로 유인한 뒤 사이버 사기 조직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항의했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냉담했습니다.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일입니다. 우리 주권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고액 연봉을 미끼로 해외 취업에 나간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보이스피싱, 로맨스 사기 등 불법적인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며 탈출을 시도할 시 구타와 전기 고문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그 뒤에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중국 정부. 이 난관을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는 내레이터 손수지지입니다. 주인공은 55세. 푸놈펜 한인회장 박성호 씨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2025년 6월 푸놈펜이었습니다. 한인회 사무실 책상 위엔 실종자 명단이 쌓여 있었어요. 47명. 3개월 동안 사라진 우리 국민들. 전화가 울렸습니다. 실종자 가족이었어요. 아들 소식 들었냐고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아직이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찾고 있다고.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회 총무 김태수가 들어왔어요. 또 신고 들어왔다고. 3명. 어제 연락 끊겼대요. 10명이 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푸놈펜 거리. 평화로워 보이는 도시. 하지만 그 이면엔 지옥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대사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영사 박미경이 보고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에 공조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이유는 주권 침해. 그리고 뒤에 중국이 있다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캄보디아의 사이버 사기 산업 뒤엔 중국이 있다는 걸. 중국은 이 네트워크를 해외 금융 데이터 수집 통로로 쓰고 있었어요. 영사가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특수 대응팀이 옵니다. 내일 도착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김태수가 물었습니다. 정부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말을 했어요. 교민들을 모으세요. 조용히. 김태수가 놀랐어요. 회장님, 그건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그날 밤 한인회 비밀회의가 열렸습니다. 교민 대표 15명이 모였어요. 사업가, 식당 주인, 여행사 사장.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 10명이 실종됐습니다. 정부가 움직이지만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습니다. 한 사업가가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위험합니다. 압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 식당 주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정보를 모읍니다. 그리고 경찰과 국정원에 넘깁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한 명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와드리죠. 저도 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위험한 일 하려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되물었어요. 10년 같이 살았어요. 당신 눈빛 봤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꼭 살아서 돌아와요. 안 왔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해야 해요. 왜요? 우리 국민이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푸놈펜의 밤. 저 어딘가에 우리 국민 10명이 있었어요.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조국의 이름으로.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특별기가 도착했어요.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팀장 강민철과 국정원 해외과 요원 이수진. 공항에서 마중했습니다. 악수하며 상황을 브리핑했어요. 실종자 10명. 취업 사기로 유인됐다고.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범죄 조직 규모는요? 대규모입니다. 중국계가 운영합니다. 오후 2시 캄보디아 경찰청 회의실이었습니다. 경찰청장 손보라가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엔 중국인 남자.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 강민철이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국민 10명 실종. 합동 수사를 원한다고. 손보라가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주권 문제예요. 주권이요?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이곳에 와서 일하는 겁니다. 강민철이 반박했습니다. 자발적이 아닙니다. 속여서 데려온 겁니다. 손보라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이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인권 유린입니다. 손보라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이 산업이 우리 GDP 절반을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범죄가 우리에겐 경제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중국인이 입을 열었어요. 유창한 영어. 저는 리젠하오입니다. 중국 상무부 동남아 담당관. 캄보디아는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죠. 이수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사이버 사기도 경제 협력입니까? 리젠하오가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한국 측이 오해하시는 것 같네요. 이건 합법적 IT 산업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강민철이 분노를 터뜨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인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비공식 경로로 움직입니다. 그날 밤 한인회 사무실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강민철, 이수진 그리고 교민 대표들. 지도를 펼쳤습니다. 푸놈펜 외곽 지역들이 표시돼 있었어요. 지난 한 달간 교민들이 정보를 모았습니다. 사이버 사기 거점 7곳을 확인했어요. 강민철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교민들이 발로 뛰었습니다. 택시 운전하며 배달하며 확인했어요.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가장 큰 거점은 여기입니다. 중국계 카지노 리조트. 지하에 사이버 사기 본부가 있어요. 강민철이 물었습니다. 경비는요? 삼엄합니다. 중국인 용병들. 무장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공식적으론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압니다. 강민철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강민철이 난색을 표했어요. 위험합니다. 압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시간만 끌면 우리 국민들은 더 고통받습니다.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교민들이 정보를 모읍니다. 당신들이 위성으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움직입니다. 강민철이 망설였습니다. 승인이 필요하다고. 승인 기다리면 늦어요.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교민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회장님 따르겠습니다. 다른 교민들도 일어났어요. 저도 합니다. 강민철이 한숨을 쉬었어요. 미친 짓이긴 한데. 합니다. 제대로 합시다. 이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푸놈펜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김태수가 옆에 섰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해야 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별들 아래 어딘가에 우리 국민들이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반드시 찾아내야 했습니다. 조국의 이름으로. 그림자 속에서라도.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암호명은 K-섀도우. 그림자 속의 한국. 한인회 사무실이 작전 본부가 됐어요. 벽면엔 지도와 사진들이 붙었습니다. 교민들이 각자 역할을 맡았어요. 택시 기사 박종수는 매일 카지노 리조트 주변을 돌았습니다. 승객 태우는 척하며 건물을 관찰했어요. 3일째 되는 날 수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새벽 3시마다 트럭이 들어갔어요. 음식 배달 차량. 하지만 양이 이상했습니다. 200인분은 됩니다. 박종수가 보고했어요. 메모했습니다. 200명. 식당 주인 이미숙은 배달을 핑계로 정문까지 갔어요. 경비가 막았지만 틈새로 내부를 봤습니다. 창문마다 철창. 그리고 희미한 비명소리. 분명히 들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저 안에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여행 가이드 최성민은 관광객 행세를 하며 카지노에 들어갔습니다. 1층은 화려했어요. 슬롯머신 룰렛 포커. 하지만 지하로 가는 입구는 철문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어요. 무장한 중국인들. 출입증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쫓겨났지만 중요한 걸 봤습니다. 철문 옆 카메라 6대. 그리고 경비 교대 시간. 새벽 4시.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인회 사무실 벽면이 정보로 가득 찼습니다. 강민철이 정리했어요. 지하 3층에 200명 감금. 중국인 용병 10명 경비. 교대 시간 새벽 4시. 이수진이 위성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열감지 카메라로 봤는데 사람이 200명 넘게 있어요. 대부분 움직임이 없습니다. 한 곳에 고정돼 있어요. 감금된 거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거기 있습니까? 높은 확률입니다. 그날 저녁 서울에서 지원팀이 도착했어요. 경찰 특공대원 5명, 국정원 요원 3명. 모두 비공식 자격. 리더는 특공대 출신 조현우였습니다. 30대 중반 단단한 체격. 악수하며 말했어요. 잘 오셨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조현우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작전 본부입니까? 좁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교민 20명, 경찰 5명, 국정원 3명. 총 28명. 저는 칠판에 K-섀도우라고 썼어요. 우리 작전명입니다. 목표는 지하 3층 인질 구출. 예상 인원 200명. 조현우가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무장 경비 10명. 하지만 새벽 4시 교대 시간이 약점입니다. 15분간 혼란이 생겨요. 그때 진입합니다. 한 교민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뭐랍니까? 후방 지원입니다. 차량 대기 의료 지원 통신. 총은 안 쏩니까? 조현우가 답했어요. 교민들은 무기 사용 안 합니다. 우리가 합니다. 안도의 한숨.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작전일은 5일 후 새벽 4시. 그 전까지 마지막 점검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담배를 피웠습니다. 원래 안 피우는데 오늘은 필요했어요. 조현우가 옆에 섰습니다. 긴장되시죠? 많이요. 당신은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 목숨 걸린 일인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근데 안 할 순 없죠. 우리 국민이니까.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조현우가 웃었어요. 명령 없어도 옵니다. 이게 제 조국이니까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푸놈펜 외곽 빈 창고에서 진행했어요. 조현우가 지휘했습니다. 진입 동선 확인. 비상상황 대처. 인질 보호 방법. 교민들은 후방 지원 훈련을 받았어요. 차량 운전 응급처치 무전 통신.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점검 회의가 열렸어요. 조현우가 설명했습니다. 새벽 3시 50분 출발. 4시 정각 진입. 1팀은 정문, 2팀은 비상구. 지하 3층까지 5분 안에 도달합니다. 이수진이 덧붙였어요. 국정원에서
경비 무전 주파수를 확보했습니다. 교란 가능해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인질 확보 후 즉시 철수. 대사관으로 이동합니다. 한 교민이 물었어요. 만약 총격전이 벌어지면요? 조현우가 답했습니다. 최대한 피할 겁니다. 하지만 불가피하면 우리가 막습니다. 교민들은 인질만 데리고 빠지세요.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이건 위험한 작전입니다. 지금이라도 빠지실 수 있어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식당 주인이 말했어요. 회장님, 우린 10년 넘게 이곳에서 살았어요.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한국인입니까? 박수가 터졌어요. 맞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군대도 경찰도 아닙니다. 하지만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 쳤어요. 작전 전날 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저를 안았어요. 내일이죠? 네.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아내가 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꼭 돌아와요. 약속하세요. 약속합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됐어요. 성공하면 10명을 구합니다. 실패하면 모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우리 국민을 위해. 새벽 2시였습니다. 일어나 옷을 입었어요. 검은색 옷, 방탄조끼, 거울을 봤습니다. 55세 남자, 회색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현관까지 따라왔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한인회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프놈펜의 새벽. 거리는 조용했어요. 가로등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모두가 모여 있었습니다. 교민 20명, 경찰 5명, 국정원 3명. 28명의 얼굴. 긴장돼 있었지만 결연했어요. 조현우가 말했습니다. 장비 최종 점검. 무전기 확인. 차량 준비. 모두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곧 해가 뜰 거였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움직일 거였어요. 그림자 속에서 조국의 이름으로 김태수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시간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출발합시다. 차량 5대가 한인회 사무실을 출발했습니다. 새벽 3시 50분. 카지노 리조트를 향해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55분 카지노 리조트 1km 전방이었습니다. 차량 5대가 불을 끄고 멈춰 섰어요. 조현우가 무전으로 지시했습니다. 1팀 정문, 2팀 비상구, 교민팀은 후방 대기, 사시 정각 동시 진입. 모두가 차에서 내렸어요. 검은 옷 방탄조끼 무전기. 저는 교민들과 함께 후방에 남았습니다. 차량 옆에서 지켜봤어요. 조현우 팀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3시 58분. 2분 남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김태수가 옆에서 떨고 있었어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잘 될 겁니다. 네. 3시 59분.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1팀 위치 도달. 2팀 위치 도달. 대기합니다. 사시 정각. 조현우의 목소리. 작전 개시. 카지노 리조트 정문이었습니다. 경비 4명이 교대하고 있었어요. 나가는 경비와 들어오는 경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혼란의 순간 조현우 팀이 움직였습니다. 5명이 그림자처럼 접근했어요. 소음기 달린 권총. 순식간에 경비 4명이 쓰러졌습니다. 정문 돌파. 동시에 비상구. 강민철 팀도 진입했습니다. 경비 2명 제압. 철문 개방. 1층 로비였습니다. 카지노는 텅 비어 있었어요. 새벽이라 영업 전. 하지만 지하로 가는 계단 입구에 경비 6명이 서 있었습니다. 조현우가 수신호를 보냈어요. 섬광탄 투척. 벅. 하얀 빛이 터졌습니다. 경비들이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돌입. 총소리. 비명. 5초 만에 정리됐습니다. 지하 진입. 계단을 내려갔어요. 1층, 2층, 3층. 지하 3층 철문 앞. 잠겨 있었습니다. 강민철이 폭약을 설치했어요. 폭파 준비. 3, 2, 1. 쾅. 철문이 뜯어졌습니다. 지하 3층 내부였습니다. 긴 복도. 양옆으로 방들. 각 방마다 철창. 조현우가 소리쳤어요. 인질 확인. 빨리. 방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방. 10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목엔 수갑.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한 청년이 눈을 크게 떴어요. 한국. 사람. 네. 구조 나왔습니다. 청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살았어. 살았어. 수갑을 끊었어요.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2번째, 3번째 방. 계속 열었습니다. 20명, 30명, 50명. 모두 비슷한 상태였어요. 수척한 얼굴. 멍든 몸.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중국인 용병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조현우가 소리쳤습니다. 어머. 인질 대피. 경찰 특공대원들이 복도 끝에 섰어요. 총격전이 시작됐습니다. 타타타탕. 총알이 날아왔어요. 벽에 박혔습니다. 특공대원들이 응사했어요. 타타탕. 용병 3명이 쓰러졌습니다. 이수진이 무전으로 외쳤어요. 본부. 인질 확보. 80명. 이동 중. 저는 차량 옆에서 무전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교민팀 차량 준비. 1분 후 도착합니다. 알겠습니다. 교민들이 차량 문을 열었어요. 엔진을 켰습니다. 지하에서 인질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왔어요. 비틀거리며 서로 부축하며 1층 로비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카지노 입구에서 차량 3대가 들이닥쳤어요. 중국인 용병 20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현우가 소리쳤습니다. 후퇴. 비상구로. 방향을 바꿨어요. 비상구 쪽으로 뛰었습니다. 총격전이 격화됐어요. 타타타탕.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기둥에 총알 자국. 특공대원 1명이 어깨에 맞았어요. 비틀거렸지만 계속 쏘았습니다. 괜찮아. 계속 가. 비상구 도달.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밖엔 우리 차량 5대가 대기 중. 타세요. 빨리. 인질들이 차에 올랐어요. 80명. 5대에 나눠 탔습니다. 저도 차에 올랐어요. 운전석엔 김태수. 출발.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추격 차량이 따라왔어요. 중국인 용병들. 조현우가 뒷좌석에서 창문으로 총을 쏘았습니다. 타탕. 추격 차량 타이어가 터졌어요. 미끄러지며 멈췄습니다. 하지만 다른 차량이 계속 쫓아왔어요. 김태수가 악셀을 밟았습니다. 속도 120, 130. 푸놈펜 외곽 도로를 질주했어요. 추격전이 10분 계속됐습니다. 그때 앞에서 경찰 차량 5대가 나타났어요. 사이렌을 울리며. 캄보디아 경찰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우릴 잡으러 온 건가? 하지만 경찰 차량들이 우리를 지나쳐 뒤로 갔습니다. 추격 차량들을 막았어요. 무전기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캄보디아 경찰. 한국팀.
우리가 막겠습니다. 계속 가세요. 조현우가 놀라며 물었어요. 누구십니까? 양심 있는 캄보디아 사람입니다. 가세요. 감사했습니다. 세상엔 여전히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새벽 5시 30분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차량 5대가 도착했어요. 대사관 직원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인질들을 부축했어요. 80명.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응급처치 시작.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20대 초반. 눈물 범벅.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아줬어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한국 사람들이 구하러 올 줄 몰랐어요. 우린 국민을 버리지 않습니다. 청년이 주저앉아 울었어요. 다른 인질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조현우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그을음. 땀 범벅. 회장님. 성공했습니다. 악수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강민철과 이수진도 왔습니다. 80명 전원 구조. 중상자 없습니다. 우리 쪽 피해는요? 특공대원 1명 경상. 나머지 무사합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영사 박미경이 급히 왔습니다. 회장님, 캄보디아 정부가 항해 성명 발표했습니다. 뭐라고요? 주권 침해. 불법 무장작전.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한대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중국은요? 중국 외교부도 성명 냈습니다. 강력 규탄한대요. 조현우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외교 전쟁이 시작되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싸울 준비됐습니다. 우린 옳은 일 했으니까. 대사관 로비에 인질 80명이 모여 있었어요. 의료진이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 한 청년이 태극기를 꺼냈습니다. 주머니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 흔들며 말했어요. 대한민국 만세. 다른 인질들도 따라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조국의 이름으로.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 청와대였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긴급 안보회의가 열렸어요.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이 모였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보고했어요. 캄보디아 정부가 공식 항의했습니다. 주권 침해라고. 우리 외교관 추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중국은요? 중국 외교부가 성명 냈습니다. 캄보디아 내 불법 무장작전이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미국 반응은요? 국정원장이 답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건 동남아의 신냉전이다. 누가 진짜 친구인지 보게 될 것이라고.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국민 여론은요? 압도적 지지입니다. 95% 이상이 정부 결정을 지지합니다. 대통령이 일어났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 했습니다. 80명을 구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각하. 외교 관계보다 사람 목숨이 먼저입니다. 대통령이 돌아섰어요. 담화문 준비하세요. 제가 직접 발표하겠습니다. 오후 2시 청와대 브리핑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단상에 섰어요. 전 세계 언론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대통령이 원고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여러분. 어제 새벽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80명을 구출했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취업 사기로 유인돼 사이버 범죄 조직에 팔려갔습니다. 3개월간 감금당하며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공식 경로로 캄보디아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국민들은 더 고통받았어요.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비공식 작전을. 현지 교민들과 우리 요원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주권 침해라고 항의합니다. 중국은 불법 작전이라고 규탄합니다. 대통령이 원고를 내려놓았어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주권이 있습니까? 국민을 구하는 게 불법입니까? 기자들이 숨을 죽였어요. 우리는 국적을 떠나 인간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의 이름입니다. 대한민국은 절대로 국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 반드시 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어요. 한국 기자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외국 기자들도. 그날 저녁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CNN 속보였어요. 한국주도 구조작전 캄보디아 인신매매 피해자 80명 구출. 앵커가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민을 지킨다는. 화면에 구조 장면이 나왔어요. 인질들이 대사관에 도착하는 모습.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 BBC도 특집을 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담한 구조.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 전문가가 출연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구조작전이 아닙니다. 21세기 국가의 새로운 역할을 보여줬어요. 국민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일본 NHK. 한국 정부와 민간이 협력한 구조작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알자지라.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강대국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을 구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일면. 헤드라인은 국민을 지키는 나라. 대한민국의 구조작전. 사설이 실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증명했다. 작은 나라도 강한 의지로 옳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21세기 리더십이다.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어요.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 사우스 코리어 레스큐. 이게 진짜 나라다. 한국 존경한다. 작은 나라가 세계에 교훈을 주다. 프놈펜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구조된 인질 80명이 모여 있었어요. 건강 회복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3개월 동안 지옥이었어요. 매일 18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 사기 전화를 걸었어요. 탈출 시도는요? 몇 번 했어요. 하지만 잡혔어요. 잡히면 맞았어요. 청년이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멍자국이 가득했어요. 포기하려 했어요. 죽고 싶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와줬어요. 구하러. 청년이 울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다른 인질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믿지 못했어요. 한국 정부가 우릴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근데 왔어요. 정말 왔어요. 저는 그들을 안아줬습니다. 우린 국민을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그날 밤 캄보디아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총리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캄보디아 총리가 단상에 섰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말씀드립니다. 기자들이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주권 침해라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우리가 틀렸습니다. 사이버 사기 조직은 우리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받게 했습니다. 우리가 막았어야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의 용기와 정의에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는 이제 공조를 시작할 것입니다. 사이버 범죄 조직을 소탕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강민철이 웃으며 말했어요. 외교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수진이 덧붙였어요. 여론의 힘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 편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다음 날 베이징 중국 외교부였습니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어요. 한국의 작전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인신매매는 중국도 반대합니다. 우리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해 사이버 범죄를 소탕하겠습니다. 사실상 후퇴였습니다. 중국도 국제 여론에 굴복한 거였어요. 서울 청와대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대통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해냈습니다. 완전히 해냈어요. 외교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전 세계 30개국에서 축하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국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이 전화를 받았어요. 스피커폰. 미스터 프레저덴트. 컨그레철레이션즈. You did the right thing. 대통령님, 축하합니다. 옳은 일을 하셨어요. Thank you, 미스터 프레저덴트. 감사합니다. 코리어 is showing the world true leadership. I'm proud of you. 한국이 세계의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통화가 끝났어요. 대통령이 참모들을 받습니다. 이제 귀국 준비합시다. 80명을 데려옵시다. 네. 프놈펜 공항이었습니다. 대한항공 특별기가 대기 중이었어요. 인질 80명이 버스로 도착했습니다. 저도 함께 있었어요. 교민들, 경찰, 국정원 요원들 모두 공항 로비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조현우가 악수를 청했어요.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당신들이 고생했죠. 아닙니다. 회장님이 시작하셨어요. 우린 따라온 것뿐입니다. 강민철도 왔습니다. 회장님, 영웅이십니다. 영웅은 무슨? 그냥 할 일 했을 뿐이에요. 이수진이 포옹했어요. 회장님 덕분에 80명이 살았어요. 잊지 않을게요. 비행기에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질 80명이 한 명씩 올라갔어요. 모두 태극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청년이 저에게 왔습니다. 회장님, 평생 잊지 않을게요. 건강하세요. 그게 최고예요. 네. 꼭 잘 살겠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산 인생이니까요. 청년이 비행기에 올랐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했습니다. 속도를 높였어요. 그리고 이륙.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김태수가 옆에 섰습니다. 회장님, 해냈어요. 그래요. 해냈네요. 교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한 식당 주인이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해낸 거죠? 네. 우리가 해냈어요. 자랑스러워요. 한국인이라는 게. 저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80명을 구했습니다. 정부도 군대도 아닌 우리가. 평범한 교민들이. 조국의 이름으로. 그림자 속에서 움직였지만 빛을 만들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행기가 작은 점이 됐어요. 저 비행기 안에 80명이 있었습니다. 살아 돌아가는 우리 국민들. 잘 가요. 행복하세요. 중얼거렸습니다. 프놈펜 공항을 떠났어요. 한인회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벽면엔 여전히 지도와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작전의 흔적들. 하지만 이젠 끝났습니다. 임무 완수. 창밖을 봤어요. 프놈펜의 오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정의가 승리한 날. 작은 나라가 세계를 움직인 날. 그림자 속에 태극기가 빛난 날. 2일 후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대한항공 특별기가 착륙했어요. 오후 3시. 공항 로비엔 5,0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 언론, 시민들. 모두 태극기를 들고 있었어요. 탑승구 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조현우와 경찰팀이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다음 강민철과 국정원팀.
그리고 인질 80명이 한 명씩 나왔어요.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실종자 가족들이 달려갔어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안았어요. 3개월 만에 재회. 아들아, 아들아, 엄마,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 괜찮아. 살아서 왔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한 청년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청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3개월 동안 죽고 싶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목이 메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희를 구하러 왔어요. 누가 구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요. 경찰, 국정원, 그리고 푸놈펜 교민들. 청년이 카메라를 봤습니다. 박성호 회장님,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다른 인질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기자들이 메모했습니다. 카메라가 계속 돌아갔어요. 같은 시각 푸놈펜 한인회 사무실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으로 인천공항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인질들이 가족과 재회하는 모습, 눈물 흘리는 모습, 가슴이 뭉클했어요. 김태수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서울에서 전화 왔어요. 누구입니까? 청와대래요. 대통령님이 통화하고 싶으시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성호 회장님이십니까? 대통령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각하. 황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80명을 구해주셔서. 제 도리였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회장님, 귀국하시면 청와대로 오십시오. 훈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분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회장님은 영웅이십니다. 통화가 끝났어요. 김태수가 물었습니다. 뭐래요? 귀국하면 청와대 오래요. 대박이네요.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허전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푸놈펜 거리. 10년을 산 도시. 이젠 떠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청와대였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훈장 수여식이 열렸어요. 저와 함께 조현우, 강민철, 이수진 그리고 교민 대표 5명.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달아줬습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 대한민국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악수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회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교민이었어요. 기자들이 메모했어요. 하지만 우리 국민이 고통받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움직였어요. 교민들과 함께. 잠시 멈췄습니다. 이 훈장은 제 것이 아닙니다. 푸놈펜 교민 모두의 것입니다. 그리고 80명을 구하기 위해 함께 싸운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다음 날 서울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환영 행사가 열렸어요. 3만 명이 모였습니다. 무대에 저와 구조팀 그리고 인질 80명이 올랐어요.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박성호.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과분한 환영 감사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는 10년간 푸놈펜에서 살았습니다. 한인 회장으로 교민들을 돌봤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국적은 우리를 묶는 줄이 아닙니다. 서로를 지키는 약속입니다. 3만 명이 조용히 들었어요. 80명이 고통받을 때 우린 움직였습니다. 정부도 군대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가족이니까요. 우리 국민이니까요.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인질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처음 공항에서 봤던 그 청년. 저는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3개월 동안 청중이 숨을 죽였어요. 매일 죽고 싶었어요. 한국을 포기했어요. 아무도 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왔어요. 박성호 회장님이, 교민들이, 경찰이, 국정원이. 그분들은 말했어요. 우린 국민을 버리지 않는다고. 청년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80명 전원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만 명이 일어나 박수 쳤어요. 태극기가 물결처럼 펄럭였습니다. 그날 밤 CNN이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곁에 서는 나라. 화면에 구조작전 장면이 나왔어요. 인질들이 나오는 모습. 광화문 광장 환호 장면. 앵커가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기술도 경제도 아닙니다. 국민을 향한 진심입니다. 전문가가 출연했어요. 21세기에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답을 보여줬습니다. 국민보호.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BBC도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어요. 그림자 전사들. 대한민국은 어떻게 국민을 구했나? 박성호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우린 군인도 특수부대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교민들. 하지만 우리 안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죠. 조현우 인터뷰. 명령 없이 갔어요. 개인 자격으로. 왜냐하면 그게 옳은 일이니까. 인질 인터뷰.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세계가 외면한 정의를 해냈다. 대한민국은 증명했다. 크기가 아니라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것이 21세기 리더십의 새로운 기준이다. 한 달 후 프놈펜이었습니다. 카지노 리조트 건물 앞에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검은 화강암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대한민국이 이곳에서 80명을 구했다. 그림자 속에서 움직였지만 빛을 만들었다. 정의는 국경을 넘는다. 아래쪽에 태극기가 새겨져 있었어요. 현지 주민들이 꽃을 놓고 있었습니다. 한 캄보디아 청년이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용기를 보여줬어요. 우리도 배워야 해요. 캄보디아 정부는 사이버 사기 조직 소탕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50개 거점을 폐쇄했어요. 1,000명을 구출했습니다. 그중엔 캄보디아 사람,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도 있었어요. 모두 한국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태수가 옆에 앉았어요. 회장님, 프놈펜 그립지 않으세요? 그립죠. 10년을 살았으니까. 다시 안 가세요? 갈 겁니다. 언젠가. 하지만 지금은. 여기가 좋네요.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회장님, 우리 대단한 일 했죠? 했죠. 자랑스러워요. 저도요. 두 사람은 강물을 보며 웃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저녁.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 80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다시 일상을 되찾았어요.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덕분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움직였지만 빛을 만들었어요. 작은 나라였지만 큰 일을 해냈습니다. 조국의 이름으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프놈펜 교민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언제 다시 오세요? 곧 갈게요. 기다릴게요. 우리 영웅.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할 일을 했을 뿐.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6개월 후 2026년 1월이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 전 세계 정상과 기업인들이 모였어요. 특별 세션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국가의 역할. 21세기 새로운 리더십. 무대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올랐어요. 1000명의 청중이 박수 쳤습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섰어요. 작년 6월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80명을 구했습니다. 정부 명령이 아니었어요. 현지 교민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화면에 프놈펜 작전 영상이 나왔어요. 박성호 한인회장과 교민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청중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21세기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경제 성장, 군사력? 아닙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국민을 지키는 것.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크기가 아니라 의지가 중요합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어요. 독일 총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게 배웁니다. 진정한 리더십을. 프랑스 대통령도 박수 쳤어요. 작은 나라가 세계에 교훈을 줬습니다. 같은 시각 프놈펜이었습니다. 한인회 사무실에서 새해 모임이 열렸어요. 교민 10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앞에 섰어요. 여러분, 작년은 잊지 못할 해였습니다. 박수가 나왔어요. 우리는 80명을 구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해냈어요. 한 교민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함께 했기에 가능했어요. 박종수 택시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저는 자랑스러워요. 제가 한국인이라는 게. 이미숙 식당 주인도 말했어요. 저도요. 평생 이런 일 다시 못할 것 같아요. 최성민 여행 가이드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증명했어요. 평범한 사람도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거.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푸놈펜 거리. 평화로웠어요. 6개월 전과 달라진 건 하나. 사이버 사기 조직이 사라졌다는 것. 캄보디아 정부가 소탕했습니다. 더 이상 희생자가 없었어요. 서울 인천공항이었습니다. 구조됐던 인질 80명이 모였어요. 6개월 만에 재회.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 복학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청년이 덧붙였어요. 저는 취직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행복해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했어요. 살아서 돌아왔으니 모든 게 감사해요. 모두가 박수 쳤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삶을 되찾았어요. 트라우마가 남았지만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태극기를 꺼냈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제가 푸놈펜에서 가져온 거. 모두가 봤습니다. 작은 태극기. 주름지고 낡았어요. 이걸 보면 생각나요. 대한민국이 우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청년이 깃발을 펼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80명이 함께 외쳤어요. 대한민국 만세. 그날 저녁 CNN이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6개월 후. 그들은 지금 어디에? 구조된 인질들의 현재 모습이 나왔어요. 대학생, 직장인, 가정주부. 모두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청년 인터뷰. 저는 매일 아침 태극기를 봅니다. 그리고 다짐해요. 열심히 살겠다고. 이 나라를 자랑스럽게 만들겠다고. 박성호 인터뷰도 나왔어요. 저는 다시 푸놈펜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자리는 여기니까요. 교민들과 함께. 조현우 인터뷰. 특공대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푸놈펜에서 배운 건 잊지 않아요. 국민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것. 앵커가 마무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21세기 리더십입니다. 푸놈펜 한강 식당이었습니다. 이미숙 사장의 식당. 교민들이 자주 오는 곳. 벽면에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작전 당시 사진들. 구조된 인질들 사진. 그리고 가운데 큰 태극기.
한 한국 관광객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사진들은 뭐예요? 이미숙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작년에 우리가 한 일이에요. 80명을 구했죠. 직접 참여하셨어요? 네. 정보 수집 도왔어요. 배달하면서 관광객이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세요. 영웅이시네요. 이미숙이 웃었어요. 영웅은 아니에요. 그냥 한국인이었을 뿐이죠. 서울 청와대였습니다.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보고서를 보고 있었어요. 외교부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와의 관계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경제 협력도 확대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10개국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웃었어요. 푸놈펜 작전 효과네요. 네. 작은 작전이었지만 파급력은 컸습니다. 박성호 회장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푸놈펜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한인회장 역할 계속하고 계세요. 고마운 분이십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봤어요. 우리가 배웠습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맞습니다, 각하. 푸놈펜 공항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내렸습니다. 그중 한 청년. 6개월 전 구조됐던 그 청년. 공항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청년이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포옹했어요. 잘 지냈어? 네. 덕분에 잘 지냈어요. 왜 왔어? 청년이 웃었어요. 감사 인사드리러요. 그리고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뭐? 한인회에서 일하고 싶어요. 회장님처럼 교민들 돕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힘들 텐데. 괜찮아요. 제가 받은 걸 돌려주고 싶어요. 악수했어요. 환영합니다. 그날 밤 한인회 사무실이었습니다. 벽면의 지도를 보고 있었어요. K-섀도우 작전 흔적들. 청년이 옆에 섰습니다. 회장님, 이거 다 남겨두세요. 남겨둬야죠. 우리가 한 일이니까. 자랑스러워요. 저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푸놈펜의 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이 별빛 아래서 우리는 움직였어요. 그림자 속에서 조국의 이름으로 80명을 구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해냈어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또 이런 일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대답했어요. 또 합니다. 당연히. 왜요? 우리 국민이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봤습니다. 미래를 보고 있었어요. 언젠가 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그림자 속에서라도 빛을 만들기 위해. 그림자 속의 태극기. 2025년 여름 푸놈펜에서 펼쳐진 실화. 평범한 사람들이 영웅이 됐다. 정부 명령 없이 국민을 구했다. 작은 나라 대한민국. 하지만 그 마음은 세계보다 컸다. 마지막 자막이 떴어요. 국경을 넘은 정의. 그것은 한국인의 이름으로 완성됐다. 2025년 6월.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 진정한 리더십. 화면에 실제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구조된 인질들의 현재 모습. 웃는 얼굴들. 푸놈펜 교민들. 여전히 그곳에서 살고 있는 박성호. 한인회 사무실에서 일하는 조현우, 강민철, 이수진. 각자 자리로 돌아간. 그리고 태극기. 바람에 펄럭이는 푸놈펜 카지노 리조트 앞 기념비. 태극기가 새겨진 검은 화강암. 꽃이 놓여 있었어요. 주민들이 바치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푸놈펜 전경이 보였습니다. 작은 나라가 세계가 외면한 정의를 해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작은 나라 대한민국. 하지만 위대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나라. 정의를 실현하는 나라. 그림자 속에서도 빛을 만드는 나라.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들이 위험에 처한 동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만세. 우리는 작지만 강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합니다.